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 대비 출제 경향 분석 고려시대편 46회에서 50회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서 그 남북국 시대의 그 문화 쪽에서 제가 한 문제가 빠졌고 한 문제가 좀 설명이 미진해서 그 부분을 하고 이제 고려시대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시대 자 21번에 보면은 자 삼국시대 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보 30호로 현재 남아있는 삼국시대 석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쌓았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낼 모자와 벽돌 등자라서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했고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이제 선덕여왕 때 이제 지어진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번이 제가 이제 그 안동 신세동 그냥 7층 탑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기에 만들어진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벽돌탑이 된다는 거. 모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이고 꼭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광탑, 이것은 이제 발해 이제 전탑이랬죠. 역시 중국식 영향을 받은. 그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다음에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빠진 게 22번인데 가에서 마 윤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주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천마총, 첨성대, 동궁가월지, 분황사지, 불국사 등이 나왔습니다. 자 가 천마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천마총은 이제 신라 초기에 고분 양식인 돌무지 덧날 무덤이고 자 이 천마총에서는 이제 여러 유물들이 나왔지만 이 천마란 말이 나온 것처럼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뜻이죠. 이 천마도라는 이제 장리 말 배가리기 이게 이제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벽화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 자장의 권위로 건립이 되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네요. 자장의 권위로 건립이 된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이 된댔죠. 첨성대가 아닙니다. 첨성대는 이제 일종의 천체 관측 기구죠. 황룡사 9층 목탑이나 첨성대나 다 선덕여왕 시대에 이제 건립이 된 것이고요.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현재 불타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동궁과 월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식육면체 주사위,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그 별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사위를 놓고서 뭐 술을 마시고 하는 등 그 주사위를 통해서 당시 귀족들의 어떤 놀이문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지가 되어 있는데 앞서 문제 났지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올림탑이 있다. 그 다음에 불국사 경내 3층 석탑 이른바 석가탑이 되죠. 여기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는데 인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임세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고려시대는 이제 정치사적으로 올 때 주요 왕 세 사람이 있죠. 태조, 광종, 성종. 요 업적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관제. 자, 고려의 관제가 있는데 이제 46회에서 50회에서는 도병마사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도병마사 자주 나오긴 하죠. 이른바 이제 제추회의,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인데 도병마사하고 이제 식목동함이 있죠. 그 중에서 도병마사는 이제 국방의 문제와 같은 중요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 도평의사서로 계칭이 되면서 이제 일반 정무까지도 다 관할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거란과 향쟁 1, 2, 3차 서희, 양규,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그러한 활약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여진, 금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진 정벌과 관련돼서 이제 윤간의 별무반 동북구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따로 이제 단독적으로 그런 문제는 안 나왔고요. 동북구성 반환 뒤에 얼마 안 돼서 고려 문벌귀족의 대표 세력인 이자겸 이런 개경파 세력 등은 금의 이 4대 요구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이자겸의 난으로
도성이 불타니까 이거 천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국을 정벌하자 등등등을 주장하면서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 예, 이자겸의 난도 좀 빠져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무신정권기의 역사적 사실인데 무신정권기의 역사적 사실은 이제 잦은 무신 집권자의 변천, 뭐 이의방, 정중구, 이의민, 경대승, 이의민, 뭐 그다음에 이제 최충원, 최후로 이어지는 이제 최씨 정권이 있죠. 그래서 최충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씨 정권의 사병 기구인 삼별초는 이제 항몽 투쟁의 어떤 전위병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고려와 북방 민족과의 항적 연대기, 이제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이어지는. 그다음에 몽골의 고려 침략 여러 6차례나 크게 쳐들어왔었죠. 그다음에 강화천도와 개경한도 사이 역사적 사실은 이제 몽골의 침략과 관련돼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원해 간섭기 시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빠짐없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그 관제 격화라든지 어떠한 풍속이 유행을 하고 어떠한 간섭기가 있었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면왕의 반어 자주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서 반어 자주 계획을 실시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경제는 이제 전시과 제도 같은 토지 제도, 그 다음에 뭐 병란도, 무역 항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은병과 같은 화폐, 뭐 이런 거 경제상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시책 안정책, 뭐 의창, 상평창, 뭐 동서대비원, 뭐 해민국, 뭐 이런 거 등등등 좀 알아두시고 제2보류라든지.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관악은 이제 국자감이 되는데 사학 12도의 고려 중기 발달에 따라서 관악진흥책을 위해서 예종이라든지 이제 인종, 특히 이제 예종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진흥책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이제 삼국유사 그 특징 알아두시고요. 이규배 동국 이상국집 여기 실린 이제 그 동명왕편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불교에 관해서는 교선 통합을 주도한 이제 의천과 진울이 있는데 각각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그 외에 뭐 요새, 해심 뭐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적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고려 시대 불상, 뭐 대형 불상 대표적인 거 논산 관촉사 석조 비륵보살 입상이라든지 등등등등.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온 것은 투항한 김부 이게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인 이제 경순왕이 되죠. 부호장 이하의 관직들의 일을 맡게 할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한다. 이게 바로 사신관 제도가 되죠. 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호접 통합 정책으로 이 두 제도를 실시한 왕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대책과 통제책, 뭐 사신강 같은 경우에는 우대책이 이제 그 부호장 이하의 관직 향리들을 맡기기도 하지만 연대 책임을 져도 기인은 이제 그 향리 자주 중 3인 중 한 명은 이제 개경으로 이제 숙이 상경케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자기 성을 주는 사성 정책이라든지 주요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그 다음에 애민 정책,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이 있느냐? 취민 유도라고 해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그 다음에 흑창, 일종의 춘대 추납 제도가 되겠죠. 이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 국호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다. 또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 그 다음에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손과 신료들에게 각각 후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남기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는 정계라든지 계백 요소 이러한 것 등을 남겨서 교훈으로 삼게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했다.
춘대 추납제도인.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장학기금인 양형고를 마련한 사람은 관악지능책이죠. 이것은 이제 예종의 업적이 되겠고요. 고려 중기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한 사람은 고려 초기 광종이 되겠고, 12목을 설치하고 최승련 권위를 받아서 지방가를 파견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 전신까지도 처음 마련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사람은 고려 초기 경종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종 때 개정, 문종 때 경정, 전시과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가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훈요 10조 나왔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고려 태조가 되겠죠. 최승로의 시무 18조를 올렸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성종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주요 왕은 주로 이제 광종이 되겠고, 뭐 혹시 뭐 경종도 물어볼 수 있고, 광종의 형인 정종도 뭐 광군사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주된 것은 이제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종의 업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유명한 것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를 통해서 호족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신구 세력 교체를 추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경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식과 제도를 처음 실시했고요. 정종은 이제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광군 30만을 뭐 준비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방이 설치되었다. 인사를 이제 권을 이제 담당하는 이 정방 설치는 최우 정권. 예. 최우 정권이니까 뭐 최우 집권 시절에 이제 주된 고려의 왕은 뭐 주로 이제 고종이 되겠죠. 뭐 그때 이제 정방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별무반이 형성이 됐다. 고려 중기 이제 숙종 때 윤간의 건의로 신기 신보 항마에 별무반이 건성이 되었죠. 그리고 동목 구성을 쌓았습니다. 여진 정권을 했고 독서 산풍과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이고 788년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건 공민왕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으로서 원 간섭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시켰죠. 고려말. 다음 3번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복련화가 과거 급제를 발표했던 쌍기 한림학사 후주 출신 중국 이 사람의 건의로 이제 치러졌고, 이 사람이 시험관인 지공거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의 업적과 관련된 것인데, 노비왕법과 과거제는 꼭 알아두랬죠. 노비를 심사해서 양인으로 환원케 하는 제도이죠. 노비왕건법. 그 다음에 과거제 요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호족들을 많이 숙청했어요. 알아두시고, 자, 왕권 강화를 해서 뭐 칭제 건어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적인 연호, 광덕, 준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시죠.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이거는 고려 말 이제 그 개경환도 때 임금인 이제 그 원종이 있었죠. 전시가 제도가 고려 중기 이후 무신 정권이고 완전히 붕괴되자 새로이 이제 줄 토지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신진거래되게. 그래서 이제 경기 파련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 바로 녹과전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 나중에 이제 과전법이 어떤 전신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권당 북경에 연경에 이제 원의 수도, 여기서 이제 그 도서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충선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려의 이 이재현이라든지 원의 조맹구 같은 학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문을 발전시켰고요. 주전도감 말 그대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화폐를 주저하는 장인. 고려 중기 이제 숙종 때인 1097년 의천 등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속활자로 직시심체 요절 공인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죠. 1377년 우왕 때이죠. 고려 말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몇 해 전에 설치한 12목, 자 12목을 설치했다. 그리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이건 고려 초기
성종이 되겠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유교 중심의 통치, 이것을 이제 확립하게 되었고, 중앙제도 정비와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를 해서 지방간을 파견했다,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목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향리제를 마련했습니다. 호족들 이것을 이제 세력 크기에 따라서 향리로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것처럼 유교 통치를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학, 일종의 이제 향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등을 파견을 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뭐 최초의 철저인 뭐 건원 중뭐 이런 것들 이제 마련했었죠. 근데 여기 이번에 보면 주전도감을 설치 해동통보를 했다. 이거는 고려 숙종이 됩니다. 예. 성종 때 말해진 것은 건원 중보, 996년 최초의 화폐죠. 철전이 되겠고요. 뭐 물론 동전도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과거제와 노비환갑법은 이제 고려 초 광종의 업적이고요. 정계 개병 예술은 관리 기본을 지고 후년 10조를 통해서는 후손들에게 고려 태조가 되겠죠. 국자감을 성균관을 적어 순수 유학 교육으로 강화시킨 사람은 고려말 공민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성균관은 원래 고려의 성균관은 유학도 공부를 했지만 기술학도 공부를 했다는 거. 근데 공민왕은 이제 국자감을 순수 유학교육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내 몸은 비록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이고 자 이에 우서의 12목 제도를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12목을 설치한 사람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인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그 통치 체제는 바로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리제도 마련했다는 거. 자 나머지 보죠.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행했다. 이거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죠. 이건 고려 태조가 되겠고요. 뭐 참고로 뭐 태봉의 궁예는 이제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었죠. 관악지능책으로 양형고 장학기금인 이것은 고려 중기 예종의 이제 관악지능책이 되겠고요. 독소산품가 이건 신라말 이제 원성왕이 되겠죠. 통일신라기 하대 때 788년 쌍성총관부를 공개할 천령 이북을 수록한 사람은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 공민왕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1356년 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려의 회기기구로 자 고려의 주요 기구는 이성 6분인데 이성에는 이제 중서문화성이 핵심 기구이고요. 그 외에 이제 중추원이라는 이제 부가 있는데 이제 중서문화성이 이제 정무의 최고 기관이고 중추원이 이제 군무의 최고 기관이라면 여기에 2품 이상의 관료들 그것을 각각 중서문항에서는 제신이 되겠고 중추원은 이제 추민이 되는데 이들이 합작을 해서 중요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회의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이제 처음에는 일단 이제 국방 문제와 같은 중요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반 정무도 논의를 했고요. 식목도감은 법제 격식을 마련하는 일종의 이제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원간섭기 이후에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도평 의사사 충렬왕 때 이렇게 바뀌고 일반 정무 업무도 이제 담당하는 고려 말 최고 기구로서 왕권을 제약하고 귀족 연합적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러 가죠.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조선에서 이제 그 수도가 이제 한성부죠. 관할 기관이. 그다음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것은
왕의 자문을 담당하고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이 되겠고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회계, 전국을 담당한 것은 고려의 3사가 됩니다.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인데 이거는 재무와 관련되어 있고요. 관리 임명에 대한 석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대관이 기능인데 이 대관을 이루는 기구는 두 기구가 있는데 중서문화성의 상품 이하의 관리들인 낭사와 감찰이 본질적 기능인 어사대가 합작을 해서 서경, 간쟁, 봉박 이 기능의 대관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온 것은 여기 소선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장수가 되겠죠. 자, 서희의 길을 거란이 세 차례 쳐들어왔는데 1차 때는 서희의 외교가 빛을 발했고 그래서 이 서희의 활약을 통해서 1차 침입이 993년에 있었는데 이듬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니네랑 이제 고려는 이제 거란 요와 통교를 하고 싶은데 이 중간에 여진이 있는 이 국경 지역적 이쪽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좀 확보하게 해달라. 그래서 강동 육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2차 때는 이제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활약을 했고요. 강주의 정변을 구시로 쳐들어왔는데 뭐 입조한다고 하고 강화책을 펼쳤는데 양규 장군이 이제 뒤통수를 쳐서 크게 무찔렀죠. 3차 때는 이제 강감찬 그러한 활약이 있었죠. 바로 기조 대첩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거란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게 되고 결국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거란이 또 침입해 올지 모르고 여진들의 침략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다목적 목적으로 개경에 성을 한번 더 쌓아 그걸 나성을 축정하고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페리는 천리장성을 축소했다는 거, 축조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이 대비책인가 거란에 대한 대비책인가 바로 3번이 되겠죠. 개경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 축조.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별반을 벌에 신기신부 항마의 별기군, 그다음에 동북구성 출진 함영평야 일대 이것은 여진족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정벌을 하고 뭐 당근책으로 동북구성을 뭐 쌓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2년 뒤에 다시 반환해줬습니다.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부를 추진했다. 이거는 대명 관계에 있어서 악화가 되겠죠. 이제 명나라가 이제 우왕 이후로 이제 공민왕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원명 교책에서 이제 명과 가깝기 때문에 신진 4대부 공민왕. 근데 우왕이 되면서 다시 권문세족들이 득세를 하면서 다시 친원 쪽으로 접어들자 명나라가 이런 과도한 요구 뭐 천령이를 설치하겠다는 거 천령 이북의 땅에 그래서 최영 등이 요동 정부를 추진하는데 1388년 결국 이제 위화대응으로 실패하고 최영은 제거당하고 이성계와 신진 4대부들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화폐를 진행했다. 이거는 이제 외구와 관련된 것이고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했는데 이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건의를 했습니다. 진포대처 알아두시고요. 쌍성총감으로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몽골하고 관련되어 있죠. 몽골 원이 이제 우리 영토를 많이 뜯어갔는데 동령부, 자비령 이북, 그 다음에 탐라총감부, 제주도 이런 데는 나중에 돌려줬는데 쌍성총감부, 천령 이북, 오늘 함경도 일대 안 돌려줬기 때문에 무력으로 수복을 했습니다. 공민왕 때이죠. 8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우리 왕조라면 신하를 칭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제 갑자기 세진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인종 때인데 인종 전대인 예종 때는 오히려 이제 별무반을 통해서 정벌을 하고 동국구성을 쌓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제 반환하자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로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당시 동북아 최대의 강국인 요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종 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집권 세력인 이자겸 세력 등은 이것을 사대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난 일으키고 이게 112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은 바로 다가 되는데 이자겸의 난을 켜고 이제 궁궐이 불타고 그러자 이제 묘청 등 서경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지만 김부식 등 개경파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묘청 등이 이제 난을 일으키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진압이 되기 때문에 김부식의 관군에 의해서 성공했다면 금을 정벌하러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1135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던 그 초에 이런 4대 수용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서경 평양 쪽이죠. 임원역의 지세는 대화색 아주 좋은 것이다. 이것에 공고를 세우면 금나라가 항복할 것이다. 바로 승려 출신 이게 이제 묘총이 되겠고 서경으로 옮기자 서경 천도 운동이 되는데 당시 김무식 등 개경파 세력들이 반대하자 무산이 되자 난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바로 113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려 문벌 규정이 개경파와 서경파로 이제 크게 대두되는데 서경파가 몰락을 하면서 극도로 보수적이 되고 무신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심해지고 결국 폭발한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다. 1170년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